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안녕하셨습니까? 제 뒤로 보이는 꽃 이쁘죠? 늦은 봄에 조경 전문가 친구가 분홍 바늘꽃이라며 모종을 여러 번 줘서 얼마나 예쁠까 기대를 하며 늘 여기저기에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기대와는 달리 키만 멀 때같이 크면서 한두 송이씩 피고 지면서 볼품이 아예 없어서 내년에는 뜰에 들이지 말아야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여름꽃들도 떠나고 국화도 아직 일러 피지 않은 뜰을 이렇게 들뜬 분홍으로 수놓아 버리다니요. 꽃이든 사람이든 그 진가를 아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깨우치는 가을날입니다. 얼마 전 이 차로 가볍게 한 잔만 한다고 오랜만에 치맥을 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생각했었습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63번째 이야기는 치맥입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를 시청할 때 꼭 있어야 하는 게 뭘까요? 붉은 악마 티셔츠는 없어도 되지만 이것은 꼭 있어야 되죠. 치맥입니다. 치킨과 맥주의 조합을 이루는 치맥이라는 말이 언제부턴가 일반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치킨과 맥주는 외국에서 들어온 거지만 치맥은 순수한 우리의 발명품입니다. 맥주는 보리를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 함유량이 2도에서 18도까지에 이르는 술을 통칭하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5도나 6도 안팎으로 제조됩니다. 맥주를 의미하는 영어의 비어나 독일어의 비어는 마시다라는 뜻의 라틴어 비베레에서 온 것입니다. 인류가 물과 커피나 차 다음으로 많이 마셔온 음료가 맥주였습니다. 그 기원은 6,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 사람들이 발효된 보리 반죽으로 맥주를 만들어 먹었다는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양조법이 고대 이집트를 거쳐 그리스, 로마로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중세의 유럽의 수도원들이 맥주 생산의 중심이었죠. 물로 된 빵이라고 부르며 수도사들이 직접 양조를 해서 음료수처럼 마셨습니다. 싹 틔운 보리, 즉 메가즙을 효모로 발효시키고 호흡으로 향을 내는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맥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10세기경의 독일에서였습니다. 독일이 맥주의 본고장이 된 연유입니다.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과 함께 세계 최대의 축제로 꼽히는 옥토버 페스트는 지금쯤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걸쳐서 2주일 동안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입니다. 매년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몰려와 맥주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 맥주에다 치킨을 곁들인 이른바 치맥 축제라는 것이 매년 여름에 대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리고 있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겠지만 매우 성공적인 축제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만약 대구의 맥주 축제가 독일처럼 10월에 열렸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름과 맥주의 조합이 그 성공의 열쇠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맥주 광고들이 하나같이 톡 쏘는 청량감을 강조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맥주는 1930년대 일본인들이 세운 삿포로와 쇼와 기린 맥주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일본 사람들이 떠난 후 우리나라 사람이 인수해 각각 조선 맥주와 동양 맥주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죠. 70년대까지만 해도 맥주는 흔하게 마실 수 없는 고급 술이었습니다. 삐루를 마셨다는 게 자랑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삐루는 맥주를 뜻하는 영어의 비어의 일본식 발음이죠. 이제는 맥주가 국내 주류 소비량의 50%를 상회하고 있지만 맥주 맛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가 거기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맛이 난다거나 심하게는 찝찝한 것이 마치 오줌 맛이다 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온 것은 오랜 세월 경쟁이 필요 없는 독과점 형태로 경영되어 온 탓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맥주들이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떨어진다는 공공연한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른바 소맥이라는 것이 가장 인기 있는 음주법이 된 데에는 우리나라 맥주의 밍밍함, 싱거움 때문이라는 혐의를 벗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나라 맥주들이 평가절하되어 온 것은 목넘김이 시원하다라는 청량감을 맥주의 이상으로 여겨온 탓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맥주 광고를 보십시오. 하나같이 톡 쏘는 시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맥주는 그 발효 공법에 따라서 크게 에일과 라거로 나누죠. 색깔로도 구별이 됩니다. 짙은 갈색과 흑맥주가 에일입니다. 에일은 상온보다 조금 높은 온도로 효모가 위로 뜬 상태로 발효시켜 무겁고 진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이고, 라거는 가라앉은 효모를 저온으로 발효시켜 깔끔하고 청량한 맛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마셔온 대부분의 맥주는 에일일까요? 라거일까요? 그렇죠. 라거입니다. 라거는 톡 쏘는 맛과 청량감은 있지만 에일이 가지고 있는 깊은 풍미와 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딱 들어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막걸리를 흔들어 마시는 것과 효모 찌꺼기를 가라앉혀 위에 뜬 맑은 것만 마시는 것 중 어느 편이 막걸리 맛에 충실한 것일까요? 맑게 마시는 게 라거, 흔들어서 막걸리 특유의 맛을 느끼는 게 에일이다.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밍밍하고 싱거운 맛에다가 배만 부르고 딸꾹질만 부른다는 게 맥주를 즐기지 않는 제 편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뒷맛이 좋은 맥주, 한 모금이 또 다른 한 모금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맥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크래프트 펍, 수제 맥주를 파는 곳을 찾아 에일의 뒷맛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치킨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우리나라 맥주입니다. 치킨의 기름기가 맥주의 탄산이 치킨의 그 기름기를 절묘하게 중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 이것은 치킨인가 갈비인가? 예, 영화 극한 직업에서 유승용이 주문 전화를 받을 때 읊던 대사죠. 그들이 팔던 양념치킨은 우리나라 발명품이죠. 그러나 맥주와 어울리는 것은 프라이드입니다. 옛날 치킨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불렀었죠. 켄터키의 집에 햇빛 비치요 여름날 금둥이 시절. 켄터키의 집이라는 스티픈 포스터의 노래에도 나오듯 켄터키는 옛날 흑인 노예들이 뜨거운 사탕수수 밭에서 채찍질을 당하며 일하던 미국의 남부에 속한 주입니다. 본시 영혼이라는 의미의 소울은 재즈와 블루스의 고향 뉴올리안주에서 1960년대에 태동한 흑인 음악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소울이 흑인의 혼 혹은 흑인들의 피 속에 흐르는 음악적 감성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흔히 쓰이는 소울푸드라는 말도 사실은 백인 농장주들이 먹지 않고 버리는 식재료를 사용해 흑인 노예들이 만들어 먹던 거친 음식들을 의미합니다. 백인들은 닭고기를 구워서 먹었지만 흑인들은 그들이 먹지 않는 날개와 목, 닭발 같은 것을 기름에 튀겨 뼈째로 먹었습니다. 그 흑인들의 슬픈 소울푸드가 오늘날 우리나라로 와서
맥주와 만난 것입니다. 저는 병에 든 맥주 중에는 기네스와 코로나를 가끔 마십니다. 아일랜드 에일 맥주 기네스를 좋아하는 것은 입술에 남는 그 거품 특유의 맛 때문입니다. 연한 초콜릿 색깔의 그 거품은 아무나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기네스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맥주들의 톡 쏘는 맛은 탄산이지만 기네스의 그것은 질소입니다. 기네스 병에는 액상질소 기포가 들어있는데 병이나 캔을 뻥 따는 순간 기포가 터지면서 그 우아한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멕시코 맥주 코로나를 좋아했던 것은 투명한 병이 보여주는 맥주의 황금빛과 병 주둥이에 민트나 오렌지를 끼워서 마실 때의 오묘한 향의 조화 때문이지만 얼마 전부터는 마시지 않습니다. 아마도 평생 다시는 결코 코로나 맥주를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Never.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